제일 중요한 제 종목 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뭐 다양하게 너튜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 님도 계시고 꿈돌이 님도 오셨고요. 돈사갈비 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셔서 너튜브에다 종목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요. 026958-9082번, 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요. 지금 네. 종목이 어떻게 좀 수익 중인 목소리인데 맞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종목이 좀 수익 중에 나고 계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아유, 네, 안타깝습니다. 자, 목소리가 밝은데 그럼 이 좋은 에너지로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저 대원전선이고요. 네. 4,99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던 종목인가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갑자기 또 슬퍼졌는데 어떤 네. 이유이신지 이 매수했던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다가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길래 이제 저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떨어질까 그게 고민인가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명 불타기입니다. 네. 이 불타기를 잘하면은 오히려 이득이지만 잘못하면은 이제 손실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게 불타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분 대원전선 지금 불타기 했는데 괜찮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선주들, 전력 설비주들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불안한 점은 이제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가야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특히 돌파 매매 혹은 신고가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단기 이평선이죠.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을 보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파 매매나 혹은 신고가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전선주들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전력청 테스트 샘플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뭐 전선주들이나 전력 설비주들 대부분 지금 고가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이제 신고가 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4,99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지금 버텨내시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입 시기가 5월 중순이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맞으세요. 일단은 지금 비중을 30%를 태우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노란 박스가 길게 여기에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구간에서 거래를 많이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두 차례 정도 계속적인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4,500원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그리고 그 상단을 지켜주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 구간을 올라오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고, 근데 그렇지 못한다.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방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혹은 20일 이평선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4,000원 구간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이 만들어지고 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구간, 그러니까 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4,000원 구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손절 대응까지도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4,000원 좀 구간이 이탈되면 손절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요.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슬퍼져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대신 저희가 좀 응원하는 의미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텀블러, 예쁜 또 텀블러가 있고요. 혹은 또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저 떡 받겠습니다. 네, 떡 드시고 또 힘내셔가지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전화 상담 받아봤고 이어서 문자 상담입니다. 지금 4003번님의 카티스 종목 살펴볼게요. 6,75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6월 20일쯤에서 고가권을 올라올 때 좀 들어가신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내에 지금 계속 이탈하면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성으로 올랐다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뭐 이런 반등의 모멘텀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플랜트 사업이나 혹은 뭐 그렇죠. 스마트 시티 뭐 이쪽으로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 뭐 이런 뭐 플랜트나 혹은 뭐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는 딱히 뭐 이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카티스와 관련된 이슈를 좀 몇 개 체크를 해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관심을 받았었던 이슈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좀 엮이게 되면서 중간에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스펙 합병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대량 이제 물량 죄송합니다. 이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지금 확인이 되고, 근데 다시 한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를 좀 받게 되면서 반등을 보였으나 역시나 이 상장 첫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마르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단기적으로 지금 기간 횡보를 겪으면서 좀 바닥을 만들어 가려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500원에서 4,600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 구간을 또 힘없이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1차 비중 축소 시점을 이제 4,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 사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면서 4,100원 구간 혹은 4,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최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 6개월부터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6개월 이후에 풀리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1%대로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하락이 한번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마음을 다잡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른 신규 상장주들 보면은 계속적으로 1년, 2년 내내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하고 또 특히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게 신규 상장주에서는 리스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카티스는 4,000원 구간 이탈 시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확실한 재료가 없다면 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봤고요. 이어지는 전화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36번님 지금 전화 주셨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분 좋은 오후인데 어떤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삼성전자가 궁금해가지고요. 삼성전자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 7만 원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비중 20%거든요. 근데 소액인데도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제 팔고 싶은데 언제쯤 팔면 좋을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고민이라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88,800원까지 터치한 이후 지금 오후장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강호진 전문가님 비중 네. 확대에 지금 포인트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빠질 때 더 사자 이렇게 보셔야 될지 아니면 이때 좀 익절하고 나올까 이런 거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지금은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홀딩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7만 원으로 굉장히 좀 잘 잡아두셨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분기 혹은 두 개 분기에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충분히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구글과 XR 지금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새로운 이 스마트폰 신제품도 출시를 하게 됐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반도체 산업 이 제일 메인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엔비디아향, 이 HBM3E 공급만 좀 확실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도 보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삼성전자가 달릴 동안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그동안 이 외국인이 조금씩 매도하는 게 보여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삼성전자와 함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그리고 IT, 이 전기전자 쪽으로 여전히 지금 러브콜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9만전자를 앞두고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은 고가를 찍고 소폭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뭐 비중 조절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5일 이평선 구간 지금 딱 걸쳐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전 뭐 고점 라인이 대략적으로 87,000원인데 만약에 좀 비중 축소를 하고 싶다 혹은 수익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확정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87,000원 구간을 좀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일부 좀 수익을 챙겨 두시고 사실 그 이후에는 11 이평선 구간 딱 지금 8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또 이전 고점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85,000원 구간 추가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미 좀 긴 관점으로 좀 잘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21 이평선처럼 좀 타이트한 이평선보다는 지지선보다는 차라리 뭐 수급선 뭐 60일 이평선이라든지 120 이평선 지금 올라오는 자리 확인하시면서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빅테크 관련주들 하반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긴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긴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궁금했던 게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삼성전자 쭉 들고 가 오신 다음에 마지막에 수익도 극대화 전략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선물 드릴 건데요. 혹시 뭐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간직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진심이시면 저희가 또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제작진 전화 갈 겁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고민 좀 해결해 봤고요. 이어지는 또 문자입니다. 와, 상담도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1190번님의 삼성출판사입니다. 22,050원에 10% 비중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삼성출판사는 4월에 59,000원까지 터치했던 종목인데 지금 16,000원 구간에 움직입니다. 손실이 좀 이만저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전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미 빠질 네. 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다리면 그래도 평단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근데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한 그런 그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삼성출판사가 지금 평단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출판사 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테마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메인은 아무래도 이 아기상어와 관련된 이슈였죠. 그래서 아기상어를 제작한 이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 나스닥 상장한다 혹은 뭐 이 아기상어가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아마 2018년 정도부터 이어졌을 텐데 그 소식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상장 이슈가 그러니까 발생한 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상장이 지금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게다가 지금 아기상어라는 재료로 이미 한번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재료를 이길 만한 확실한 재료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한 번씩 거래가 들어오게 되면서 장중에 급등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이 유아용품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사실 물론 이 삼성출판사가 이제 아기상어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엔젤과 관련된 기업으로도 좀 부각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메인은 좀 다른 종목들이 받고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혹은 꿈비라든지 뭐 캐리소프트나 아니면 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를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가져가기에는 그 부분 역시 또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 좋은 뭐 소식들만 좀 전해드려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수가가 22,000원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구간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된 조정을 보이다가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서 이슈를 받게 되면서 두 차례 뭐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된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매물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단기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점을 계속 낮춰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실적 부문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 모멘텀을 가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가가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비중이 10% 정도로 좀 낮은 편이신데, 사실 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단봉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00원 구간, 지금 이전 저점 구간인데 16,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또다시 저점을 깨고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상어의 이슈로 웬델주에 좀 부각받으면 같이 가려나 싶었는데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 묶이는 다른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이는 만큼 지금 좀 시장에서 한마디로 소외를 받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평단가까지 조금 소외를 받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 부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문자 1190번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네, 방송 보다가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계시면요, 그 소리 0으로 눌러주시고 전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매수가 그리고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 알려주세요. 네, 제 종목 이름은 APR이고요. 네. 매수가는 32만 7,750원, 그리고 비중은 16%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것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네네,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전문가님, 나 돌아갈래. 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40만 9천 원대에서 시원했던 그 종목인데 네.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사실 이제 어떤 종목이든 많이 오르면은 그 뒤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다가 또 APR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 앞선 이제 매물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APR 지금 어떤 섹터든 또 어떤 테마든 갈 때는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도 뭐 홈뷰티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가가 심지어 60만 원까지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0만 원인 구간에서도 60만 원이면 이 상승 여력이 50%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40만 원의 저항을 받고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매수가가 32만 7천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전 저점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매물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면은 이제는 32만 5천 원 구간, 이 매수가 부근이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최근에 발생했었던 거래량 수준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8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 이 32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근데 항상 좀 위험한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진 적이 없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장 이 첫날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100만 주 정도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진입했었던 만약에 대량 거래량 40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거래량을 기준 잡아서 빠져나간 물량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사실 크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고만고만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적은 거래량으로 조금씩 빠지는 게 가장 위험한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매물이 그나마 좀 쌓여있는 가격대가 한 27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 박스 구간을 보시게 되면 27만 원 이후로는 이 노란 박스가 굉장히 좀 짧죠. 그만큼 이 매물벽이 좀 얕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그런 매수 주체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게 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남아있었던 물량들을 뭐 이미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나서 남아있는 물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본전 구간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더 이어져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2차 뭐 반도체에서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뭐 전력 설비, 그다음에 화장품들도 사실 뭐 5월달, 6월달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을 좀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하나, 둘 이렇게 좀 적은 종목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한두 종목만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잡고 적어도 손절 라인은 27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네. 아, 역시 신주 산전주는 위험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네. 아, 그때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좀 튀어서 네, 잘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 한번 어떻게 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후를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저희 떡 선물 세트가 있고요. 텀블러 있는데 어떤 선물 또 받고 싶으세요? 네, 저는 떡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 떡 선물 세트 많이 받아가셨는데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 방송 끝나면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너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무지개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불바다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병재님도 앵커님 하염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그 사연 중에서 오늘은요 장진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인데요 22,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이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삼전과 SK하이닉스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정말 왜 그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한번 크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DDR, 이제 로어 파워 이제 DDR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좀 의미를 하는데 사실상 그 이슈를 가지고 이미 뭐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다 보니까 그 피로도가 지금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그 장기간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제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뭐 22,000원 정도 22,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딱 이때의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의미는 지금 횡보를 하면서 쌓여 있었던 매물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이 오히려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대부분 비슷해요. 거래량 없이 지금 계속 이런 단봉이 나오게 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대량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전 뭐 평균적인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은 좀 발생을 해야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역시나 지금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저점 뭐 17,500원 수준을 또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진입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우리 너튜브의 장진님 정말 이렇게 상담해주시네요 하셨는데요. 지금 상담해드린 만큼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선물로는 저희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